오늘은 22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의 구성과 만물의 진화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소립자가 결집하여 결국은 별과 은하계로 이루어진 우주로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의 중심에는 중심우주가 있으며 중심우주를 중심으로 10의 49승계의 우주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이를 앱솔루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앱솔루텀 이론은 지구에서 약 500광년 거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에라 행성에서 온 셰메아제 우주 여인이 스위스 사람 빌리 마이어를 만나서 전해준 내용입니다. 우주는 정신우주와 물질우주가 겹쳐져서 존재하며 우주 만물은 끝없이 진화 발전을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계, 여기는 4차원 영계를 말하죠. 천국계와 지옥계가 있는 그 영계의 실상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앞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우주와 영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비감과 경외감에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 수많은 별들이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운행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 질서의 오묘함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일반적으로 원시 원자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즉 빅뱅이라고 하죠. 폭발을 일으켜서 현재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확장이 끝없이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주의 구조와 탄생, 그리고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우주는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탐색을 좀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1993년도에 쓴 우주의 이론, 그 당시 제가 책을 한번 썼는데 책 그 제목이 영원히 머무는 곳, 즉 초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초종파적인 종교.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우주의 이론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뭘 썼냐면은 우주는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모여서 더 큰 집합체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설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스위스의 빌리 마이어님이 만난 우주의 여인 셰메아제님에 의하여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빌리 마이어의 책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셰메아제님의 그 이론과 같았다는 겁니다. 저 이론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주를 쓸 때는 그 빌리 마이어님의 글을 전혀 읽지 않았을 때였으므로 저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아주 참다운 진리를 접했을 때의 그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썼던 저 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93년도에 썼던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즉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한다는 닫힌 우주, 즉 플러스의 곡률, 구형 우주죠. 그런 그 닫힌 우주와 그 다음에 영구히 팽창한다는 열린 우주, 계속 그냥 확대해서 커진다는 그런 얘기죠. 열린 우주, 그건 이제 마이너스의 곡률 혹은 안장형 우주, 마래가 안장을 얹죠. 그와 같이 안장형 우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영구히 팽창하지만 팽창률은 0에 접근한다. 계속 팽창하지만 점차 팽창률이 적어져간다. 0에 접근한다 하는 그런 평탄 우주. 곡률은 이제 제로고 유클리드형 우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이 세 가지 그 가설에 그치고 완전히 그 타당성 있는 그런 이론은 아직 세워지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좁은 지구에서 한정된 과학 기제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인간의 한계, 혹은 그 지구촌의 천체 물리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천체 망원경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과거에는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망원경으로 이제 그 우주를 관찰하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전체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를 이렇게 관찰하죠.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한계가 있죠. 지구상이 이제 그 우주과학이니까. 여하튼 현재 물리학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물질을 쪼개다면은 분자, 원자, 중성자, 또 전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자. 그런데 그 중성자, 양자는 또 쿼크, 렙톤 계속 작아지며 이론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33승미터까지 쪼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분자는 이제 이로 확대해 본다면 지구, 태양계, 은하계, 은하단, 대은하단으로 계속 커져가지고 또 대은하단이 이제 더 확대되면 우주 거대 구조, 거대 구조라고 하는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나게 넓은 또 구조로 확장되죠. 그래야 결국 우주가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은하계에는 3천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1993년도에 쓴 영원히 머무는 곳, 다른 부제목으로는 초종교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시험은 우주론의 가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그 당시에 세웠던 저의 가설입니다. 우리의 은하계가 속해 있는 하나의 우주 저쪽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많은 우주가 모여서 우주 생물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해보자. 모양은 인간을 닮았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 거대한 대우주 생물체는 우리 인간처럼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팔 하나 움직이는데 500억 년, 다리 하나 움직이는 데는 300억 년 걸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대우주는 계속 더욱더 큰 초대우주를 형성하고 그 초대우주는 무수히 모여가지고 극초우주를 형성하고 이것을 계속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대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셰퍼와 같은 우리의 은하도 어느 때인가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우리의 은하계가 완전히 소멸하여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기간을 10의 19승년, 그러니까 10의 0이 19개가 이제 붙으죠. 10의 19승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이제 그 내용은, 그 과학동화 1987년 4월호에 62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동화를 보고 지금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 생각을 확대한다면 가령 10의 50승년 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50승년 혹은 60승년 이후에는. 이상이 제가 1993년도에 생각했던 우주의 구조인데요. 놀랍게도 저의 가설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스위스의 농부였던 빌리 마이어님이 만났던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셰메아제 여자 우주인 선생님의 그 우주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설명에 그 저의 의견을 약간 가미한 내용입니다. 저의 의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빅뱅설 같은 그 지구상의 과학적 사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가미해가지고 그걸 설명해 본다면은 그녀의 설명에 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0의 49승계의 우주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우주죠. 숫자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앱솔루텀이라고 하는 부르는 거대한 우주 단의 한 멤버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우주는 인간과 비슷하게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는 것인데요. 우주는 이 휴식 기간에는 3차원의 별과 은하계라는 우주의 육체 또는 우주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이 순전히 정신만의 우주. 그러니까 통상 이제 정신만의 우주가 이제 하나님이죠. 정신만의 우주로서 긴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 정신 우주는 드디어 물질 우주로 탄생시키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에서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빅뱅설에서는 우주가 어느 시점에서 엄청난 폭발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빅뱅설. 그런데 이제 우주를 탄생시키는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빅뱅에 의해서 이제 물질 우주가 이제 탄생되지요. 그래야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그 과학 동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주는 별과 은하를 계속해 가지고 형성하면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장도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중단하게 되고 다시 이 우주는 수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커졌다가 어느 한계점에 돌아오면 다시 이제 수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수축의 종점에 이르게 되면 물질 우주는 사라지고 순수한 정신만의 우주로 환원되어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낮에는 활동하면서 밤에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휴식을 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우주란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확장과 수축을 하려면 이는 앞에서 말한 우주의 생멸 변화에 관해서 과학자들이 세운 세 가지 가설 중 닫힌 우주, 즉 플러스의 공률 혹은 구형 우주가 진리인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셰미아자님이 빌리 마이어 씨에게 알려준 그 우주는 닫힌 우주라는 겁니다. 닫힌 우주. 그러니까 계속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우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물질 우주를 생성하기 시작하여 팽창의 정점에서 다시 수축을 하여 완전히 정신 우주로 환원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311조 년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311조 년. 우리 우주가 이렇게 계속 팽창했다가 또 수축해가지고 완전히 정신 우주로 될 때까지가 311조 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주의 활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엄청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전, 진화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즉, 이 우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윤회 전생을 되풀이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총 7번의 반복적인 탄생 끝에 더 이상 이제 물질 우주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 창조적 우주, 그러니까 이 물질 우주가 이제 창조적인 우주죠. 이 창조적인 우주,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 유니버스죠. 이 창조적인 우주는 순수하게 정신만의 우주로 돼가지고 경험을 쌓게 된다. 이제 그 정신만의 순수한 우주가 바로 우르우주라는 겁니다. 우르우주. 이 우주 일생도 또다시 7번을 반복하게 되며 우르우주가 마지막으로 이 우르우주, 즉 정신만의 우주가 새로운 차원의 중심우주, 영어로는 센트럴 유니버스죠. 센트럴 유니버스. 중심우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